그 1차 시험 합격하시고 1차 이제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1차 때는 이제 순보험료하고 이제 순보험료식 책임 준비금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지막까지 IFRS 17 문제도 나오니까 그것도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건들 건데 영업보험료하고 이제 책임 준비금 2. 그래서 항상 이게 기초하고 이제 일반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기초는 요거는 이제 내용이 좀 작아요. 그리고 이제 그 책임 준비금도 두 개가 나온 게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먼저 기초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순보험료를 했는데 부가보험료는 이제 우리 순보험료는 뭐라 그러죠? 이게 이제 넷 그래서 넷 프리미엄 그것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가보험료는 로딩 프리미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드라는 게 뭐 이렇게 탑재시켰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두 개가 완전히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 계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야 이제 영어로는 그로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제 아마 내 생각에 일본에서 영업보험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순보험료 이거는 총보험료 이래야 되는데 그냥 영업보험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순보험료는 이미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험 계약에서 커버해주는 인슈런스 리스크, 그죠?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잡는 거죠. 뭐 수지상 등의 원칙이 됐던 아니면은 뭐 백분율 프리미엄이 됐건 뭐 이런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것만 커버해주는 부분으로 계산한 게 내 프리미엄이고 부가보험료는 그야말로 로딩인데 뭐냐면 사업비, 그죠? 요거는 이제 사업비를 애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생각을 해보기에 보험이 뭐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게 시험이지만은 좀 원리를 많이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보험이 역사적으로 생겼을 때는 나 보험작 받았으니까 너네들이 퍼블릭이 자기의 어떤 프로텍션을 받기 위해서는, 예? 그러면은 너네들이 어플라이 해 그러면 그럼 나는 그 위험을 평가를 해서 뭐 처음에 이제 그렇게 체계가 많이 안 잡혀 있겠지만 하여튼 내가 억셉트 할지 리젝트를 할지 결정할 게 이렇게 시작을 했대. 근데 안 와. 네? 왜냐하면 보험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뭐 내가 물건 사는 거는 그냥 바로 사면은 재화나 서비스는 바로 내가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험은 그게 아니야. 뭔가 미래에 어떤 내가 예상 못한 그거에 닥쳤을 때 일어나는 어떤 재무적인 손실을 커버해 준다는 그런 의미니까, 그죠?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영업사원을 고용해서 해보자. 고용을 했어.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사업비 들어가니까 나 보험료에다 좀 얹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 뿌려가지고 해봤어. 근데 영업사원이 안 와. 왜? 하나 팔아봐야 커미션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생명보험 중심으로 먼저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계약이 10년, 20년짜리면 여기에서 내가 보험료를 계속 받으면서 로딩 프리미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가보험료를 얘를 조금 커미션을 좀 땡겨주자 그런 거지 처음에. 그래서 앞서서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야기가 되면서 우리가 보게 될 그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따 보면 알겠지만 부가보험료를 이제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다. 여기 내가 써놨네. 근데 이제 부가보험료가 이제 계약 체결 비용, 계약 관리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acquire 그래서 이제 acquisition expense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거를 지금은 잘 저렇게 얘기 안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내가 옛날에 배울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거를 신계약비, 그죠? contract acquisition expense를 예를 들어서 신계약비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건 이제 용어 업무에서는 아직도 쓰니까 요거를 보통 알파라고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contract maintenance expense 요거를 UGB 그래서 요거를 베타라고 많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있죠? 보험료 수금비 해가지고 요거를 갬마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제 미국 쪽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요거를 갖다 묶어버린 거지. 메인티넌스에 컨트랙 메인테넌스니까 이 두 개 합한 걸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무에서는 아직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오창수 교수님 교수 책이나 외국 서적에 보면 이제 조금씩 바뀐 거지. 게다가 이제 손해보험 쪽 가면은 이런 컨트랙트만이 아니고 뭐가 있냐면 사고가 터졌을 때 이제 손해보험 이런 데는 얼마나 손해가 났는지 조사하고 그 이제 계약자나 아니면 이제 베네피셔리 있죠. 실제 수익을 받을 사람하고 컨택하고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클레임 어드저스먼트 익스펜스라고 하는 게 있어 손해보험에. 근데 여기 이제 생명보험 중심이니까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사고가 터졌어. 뭐 그거를 우리말로 참 힘든데 이제 클레임 관련된 비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손해보험 쪽이에요. 손해보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컨트랙트라고만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다 포함한 걸로 보면 돼. 근데 손해보험에서는 이게 워낙 세가지고 이게 세서 손해보험에서는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다시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여기서는 이제 컨트랙트 애퀴지션, 컨트랙트 메인티넌스 하지만 사실 보험금을 지급한다든지 손해액을 지급한다든지 할 때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로.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했던 그 우리 순보험료하고 달리 사업비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생명보험에서 우리가 그 페이스 어마운트 그래서 보험금이 있죠. 나 이거 가입해서 사망하는 시에 뭐 했을 때 우리가 배울 때는 다 뭐 1원이니 1,000원이니 10만 원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험 계약액 페이스 어마운트라고 하는데 그 보험금이 크면은 좀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보험금 비례. 또 하나는 보험료가 크면 사실은 리던던트한 거죠. 그죠? 보험금이 크면은 당연히 보험료도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부가 보험료 자체가 그 가입한 보험 금액 여기에 비례하는 거 아니면은 보험료에 비례하는 거 아니면은 정액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생사 혼합 비용 그런 경우에 한번 사업비를 얘기해 보면은 신계약 시에만 처음에 여기 있죠. Contract Acquisition Expense 계약 체결 비용에 신계약 시에만 보험금의 1원에 대해서 여기 이제 알파로 나오네. 요거 A가 아니고 알파예요. 알파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험 금액 비용으로 나오는 경우 보험 관리 비용은 이제 계약 체결만이 아니라 쭉 이제 보험 기간 전체에 대해서 보험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율로 그래서 여기 이제 유지 관리 비용, 여기 계약 관리 비용, 유지 관리 비용 뭐 이렇게 이제 비슷한 말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뭐 0.4% 그죠? 그것도 이제 보험료를 내는 기간하고 보험료 낸 이후에는 또 다른 비용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를 내라고 이렇게 서류를 보내고 지금 많이 이제 디지털화 됐는데 예전에는 서류를 다 보내야 되거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리 보험료 낼 때하고 아닐 때 다르고 이렇게 이제 차별화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요 컨트랙트 메인티넌스 계약을 계속 관리한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영업보험료 1원에 대해서 이제 알파 베타 갬마 여기는 이제 2라고 하고 베타는 없지만 여기 이제 gamma 해가지고 뭐 보험료에 대해서 몇 프로 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 로딩 내가 지웠는데 부가보험료 계산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봅시다. 영업보험료는 요게 이제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그죠? 요거를 딱 붙여요. 그러면 우리 순보험료 했듯이 여기 이제 요 순보험료였잖아 그죠? 근데 영업보험료가 일단 보험료 납입 기간이 단기 납이죠. H년 그러니까 카바는 N년을 해주지만 N년보다 작은 H 단기 납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H년까지 기시에 지급하는 거 이거와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우리가 순보험료 할 때는 뭐예요? 보험금 나가는 것만 그죠? 현금 유출, 보험금 현금 유출만 따졌는데 그거는 요거죠, 요거 그죠? 생사혼합보험이니까 AX, 앵글레니아. 근데 여기에 이제 부가보험료가 붙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설명한 걸 가만히 봐봐요. 처음에 계약 체결 시에 내가 어떻게 돼요? 보험 가입 금액 1원이라고 봤을 때 1원에 대해서 알파만큼 뭐예요? 신계약 체결 비용을 냈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가 예를 들어서 뭐 3%다 아니면 0.3%다 그러면 계약에 곱하기 그거 불어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는 여기 지금 H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에 이제
그 E만큼 뭐예요? 이건 또 마찬가지로 1원이라는 보험금에 대해서 요 2%만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기간에는 뭐냐면은 요건 뭐예요? 보험료 납입 이후 기간이야. 그래서 아까 봤지만은 2와 2 프라임 그죠? 요 비율은 이제 좀 작다 그랬죠.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를 다 납입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적으니까 그래서 2 프라임은 2보다는 작은 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전체 보험 기간 동안 다 낸다는 데에서 H년까지 내는 거 빼면 그죠? 보험료 납입 기간 이후에 내는 거가 여기 되는 거죠. 이렇게 빼는 게. 그다음에 겐마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거 영업보험료인데 보험료 비율대로 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험료 납입 기간에만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닌 것도 있겠죠, 그죠? 요것도 뭐 보험료 납입 기간만이 아니고 예? N 기간까지도 구분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요 앞에 있는 거는 요 앞에 있는 세 개는 보험 가입 금액 1원에 대해서 그죠?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비율로 하는 거예요. 보험료 납입 기간하고 납입 기간 이후에 얘는 영업보험료에 대한 비율로 사업비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우리가 이때까지 순보험료 한 거는 요 앞에 거야. 요 앞에 거 그죠? 근데 뒤에 사업비를 내가 어떤 식으로 징수하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기초이론이니까 수지상등 원칙하에서 이렇게 붙인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는 영업보험료 P'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여기 들어가 있잖아. P'이. 그죠? 그거만 빼가지고 구하면은 그게 바로 영업보험료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 뒤에 있는 요 싸그리 요 된 부분이 영업보험료에 들어오는 거지. 요거만 우리 순보험료 할 때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 부가보험료로 들어오는 한 예예요. 예로서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정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하고 순보험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순보험료가 여기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보험료 부분 들어가고 요 비율 들어오고 요게 이제 영업보험료 구하는 식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일시납보험료로 한다 그러면은 그죠? 그렇게 되면은 한 번에 보험료 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은 뒤에 있는 것들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일시납보험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냥 원래 있는 데다가 뭐예요? 계약 체결 시에만 그죠? 그리고 뭐 보험료 납입 기간인데 한 번에 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가입 금액에 대해서 처음에 내는 것만 그죠? 처음에 딱 내니까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겠지.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그냥 어떻게 가입 금액의 몇 프로 그죠? 요거는 매년.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험료 납입에 대한 관리라기보다는 내가 계약을 전체적으로 N 기간 동안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계약 관리 비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싱글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일시납 보험료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된다. 그래서 이 2라고 하는 부분은 납입 시점에서 사용되는 예정 유지비의 연총액, 그죠? 가입 금액 곱한 거니까 2 프라임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M, 그죠? PM은 마찬가지로 영업보험료인데 뭐 10이라고 하면은 매월 내는 부분 똑같이 이제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UDD로 해서 그렇게 이제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이제 구조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딱 익히고 나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하고 이제 컴패러티브하게 그죠? 요 M 브래킷 들어가는 부분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1년에 N번 낼 때마다 그 보험료 비율만큼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관리 비용 자체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납입 기간 동안 납입 기간 이후에 요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얼마만큼 이제 커버해 주느냐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구조는 똑같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1년 보험료고 실제 이제 뭐 n분의 1 내는 거는 이제 n분의 1로 분할납 영업보험료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히터 끌 수 있어요? 나만 더운가? 막 땀나. 히터 좀 꺼주세요. 자, 예제를 한번 봅시다. 앞에서 많이 한 거니까 순보험료를 P라고 하고 영업보험료 P 프라임이 있는데 P 프라임은
보험료의 1 플러스 K, 그죠? 여기 이제 뭐, 몇 퍼센트 그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상수니까, 그죠? 고정으로 해서.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영업보험료 봤을 때도 알파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험 가입 금액에 연동돼 있다고 하지만 그 식으로 봤을 때는 상수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보험료에 관련된 비율 K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 있는 식의 어떤 형태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제에서는 중도에 삼입하면 사망하면 기납입 영업보험료를 이자 없이 반환해 준다. 요거 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많이 봤던 거고, 그랬을 때 N년 생존보험,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그 사망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보험인데 중간에 사망하면 이제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를 이자율 상관없이 이제 돌려준다. 그렇게 했을 때 한번 연납보험료를 구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앞에서 많이 했죠. 그죠? 여기 이제 P에 보험료를 냈다고 치면, 그럼 이거는 지금 이제 영업보험료 P-는 이렇게 영업보험료를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순보험료를 내가 구할 때 아예 영업보험료를 이자 없이 돌려준다. 그러면 인크리징이겠죠. 사망이고. 그죠? 앞에서 많이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생존이니까 N년 후에 생존했을 때 그때는 사망보험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1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1원. 그 시기. 요건 이제 앞에서 우리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영업보험료, 기납입보험료를 돌려주면은, 그죠? 처음에 P1 냈을 때 1년 이내 사망하면 P, 그죠? 2년 후에는 PP 냈으니까 2P. 3년에는 3P가 가지고 인크리징으로 쭉 간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요 P 프라임은 요렇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디파인을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안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순보험료 요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순보험료가 결정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영업보험료니까, 그죠? 순보험료 구하고 나서 1 플러스 K에 플러스 C, 그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구한 순보험료 요 앞에서 구한 거를 넣고 식이 저렇게 되는 거죠. 예? 플러스 C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수표로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보험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수표로 표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까지가 기초이론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일반 이론 가면은 이제 그거를 좀 더 많이 긴 내용을 볼 거예요. 기초이론에서는 그 정도까지만 딱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책임준비금 우리가 이제 순보험료 책임준비금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질메르식 그래. 이게 질메르가 독일 사람 이름이거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에 한 뭐 30여 년 전에 이제 이거 공부하고 그럴 때 질메르식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여러분 법 체계도 왜 그 대륙법 체계가 있고 북미 체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 보험 수학도 사실은 오리지네이트 된 거는 유럽이거든. 그죠? 그래서 뭐 영국 여기서 오리지네이트 되고 그다음 독일에서도 오리지네이트 되고 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여기 생명보험 회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다른 거는 영국 걸 많이 받아들였는데, 예? 뭐 법체계나 뭐 보험 이거는 또 독일 거를 많이 가져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질메르에 대해서 처음에 많이 그 이제 우리가 보험 수학할 때 일본 교재를 쓰다 보니까 저게 있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몇십 년 역사 중에 딱 한 번 나왔나 그래요. 그냥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여기서는 익힌다라고 생각하고, 일반 이론 가면은 이제 뭐 천연도 정기식, 뭐 해약 환급금식,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내가 89년도에 보험회사 들어갔는데 87년도에 라이나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회사거든.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들어오면서 나중에 이제 유럽 회사도 들어오면서 이제 보험 수학 체계도 많이 바뀐 거지. 그 와중에 나는 이제 라이나 들어왔다가 이제 이거 보험 수학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북미로 유학 간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메르는 이게 순보험료 책임준비금하고 달리 어떻게 다른가라는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거고, 갑자기 또 시험 문제 나오면 당황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영업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커미션을 좀 땡겨준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계약이 예를 들어서 10년, 20년짜리인데 갑자기 해약해버리네. 왜냐하면 그거는 보험 계약자의 뭐라고 얘기해요? 옵션이야, 권리야. 아, 나 안 해. 보험료 낼 수 없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아까 수리적으로 계산한 건 어떻게 돼요? 보험료 납입기간 H가 됐건 아니면은 전기납으로 해서 N년간 냈건 간에 그 가정 하에서 나는 수지상등으로 해서 다 책임준비금을 계산을 했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순보험료 책임준비금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차이가 큰 거예요. 왜? 보험료가 안 들어오잖아.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 사업비 중에서 커미션을 먼저 땡겨줬잖아. 그죠?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험회사 차원에서는 좀 그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감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년도에 미리 땡겨주지 않으면 영업사원 자체가 존재가 안 돼. 월급이 먹고 살 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보전하기 위해서 그 순보험료 책임준비금하고 달리 질메르식의 책임준비금을 쌌는데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은 야, 이건 내가 그냥 순보험료로 할 때는 순보험료가 다 똑같았잖아요. 그죠? 아, 그럼 여기서는 그럼 그 내가 이거 쌓을 때 아예 그냥 순보험료를 작게 하자 이거지. 부가보험료를 크게 해가지고 이 질매례식 책임준비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아, 내가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천년도는 순보험료를 작게 잡고 부가보험료를 크게 잡아서 하자 그런 얘기예요. 평균보다 크게 한다 이거지. 그 대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풍선 효과도 아니고 나중에 2년도 이후에는 부가보험료가 오히려 좀 많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처음에 다 보조는 못하지만 그래도 금액은 작지만 초년도에 부가보험료를 좀 비중으로 크게 하자 식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만약에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했으면 평균 순보험료의 현가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1보험연도의 순보험료 작게 잡는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2보험연도 이후에는 순보험료가 조금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부가보험료 같은 경우는 초년도는 좀 부가보험료를 좀 크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제1보험연도 여기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평균 그 부가보험료 그죠? 부가보험료고 요거는 이제 1보험연도에는 좀 어떻게 돼요? 부가보험료를 좀 크게 한다 그랬지. 그 이후에는 좀 작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리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지. 사람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질매로 독일식에 그거 뭐 하도 뭐 확인은 안 해봤기 때문에 자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그 예를 들어서 요 P1이라고 내가 하자고. 그러면 요건 뭐냐면 1보험연도에 순보험료야. 순보험료. 그리고 요거는 지금 평균 부가보험료 요만큼. 요거는 전체는 뭐야? 여기까지는 평균 순보험료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두 개 합하면은 평균 영업보험료인데 그거가 원래대로 이거 질메르식 생각 안 하면 요 금액과 요 금액으로 구분이 돼. 그런데 1차 년도에는 예? 평균 순보험료를 이만큼 작게 하는 거지. 그리고 부가보험료를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그 앞에서 봤던 것 중에 알파라고 있죠, 그죠? 알파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요만큼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자고. 근데 이제 같은 노테이션인데 뭐 커미션율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알파라고 한 걸로 알파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에 신계약 체결비가 아니고 요거하고 차이로 알파 동일한 걸 썼어요. 그럴 경우에는 2차 년도 이후에는 오히려 평균보험료가 이만큼 좀 큰 걸로 하자 그런 얘기지.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이만큼 작아지겠죠, 그죠? 이런 식의 디자인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지. 질메르의 아이디어는 제 생각에 뭐 내 나이보다 훨씬 오래 전에 나온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옛날에 그렇지만 하여튼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예를 봅시다. N년 만기 생산업보험 정기납입 보험금 연말급 이랬을 때 제1보험연도의 순보험료를 P1이라고 하고 제2보험연도부터의 순보험료를 P2라고 하자 이거지.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아는 평균 순보험료 있죠? 순보험료 대비 얘는 작게 잡았다 그랬잖아. 그죠? 1보험연도는. 그다음에 2보험연도 이후는 좀 크게 잡았다. 이런 식이 성립되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알파라고 하는 거는 지금
1보험연도에 그 차이를 얘기하는데 2보험연도 이후의 순보험료하고 1보험연도 순보험료의 차이를 알파라고 정의하자라고 하는 거지. 요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우리 그 말로 이게 그 용어를 해가지고 푼 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원래 구하면요 순보험료 N년간 낸 걸로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질메르식에서 우리가 정의한 걸로 하면 P1은 어차피 초기에 내는 거니까 P1이죠. P2는 그 이후에 내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A.XN에서 그냥 2를 빼주면 돼. 이거하고 같다 그런 의미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예요? P1과 P2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보면은 P2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마이너스로. 근데 P2 마이너스 P1, P2가 크죠? P2 마이너스 1이 알파니까 거꾸로 돼가지고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P2 이렇게 되죠. 위에 이제 데피니션 하에서 이걸 왜 구하려고 하냐면 P1과 P2가 뭐냐 이거지. 그 P2라고 하는 거는 순보험료에서 요 두 보험료의 차이 그거에 대한 요게 뭐예요? 밑에 들어가 있으면 현가가 아니고 종가로 밀어버리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네? 밀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이 P2를 여기다 대입하면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P1 넘어가고 P2 마이너스 요게 들어오겠죠. 요게 들어오고 마이너스 알파는 이렇게 묶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기본적인 구조야. 내가 알파라고 그러니까 1차 년도하고 2차 년도 이후에 순보험료 그 차이를 알파라고 했을 때 그 보험료가 순보험료 대비 이렇다라고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책임 준비금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요때 이제 알파라고 하는 거를 질메르 비율 아니면은 질메르 쿼타 이렇게 이제 그 정의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알파 크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P1의 값이 음수가 될 수 있다.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책임 준비금을 한번 구해 봅시다. 이게 질메르식을 이제 여기 프라임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T라고 하는 게 뭐 기본적으로 그 보험 1차 년도의 P1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차 년도 반 뭐 이런 식으로 프랙션을 따지지 말고 일단 1차 년도 이후야 T가. 그랬을 때 질메르식 책임 준비금은 뭐냐, 그죠? 사망 관련된 거, 그죠? 여기서는 이제 사망이니까 사망 관련된 미래. 그럼 X 플러스 T에 더블 닷 앵글 N-T죠, 그죠? 근데 보험료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죠? 정기납입이니까 X 플러스 T에서 N-T가 들어오는데 P2가 되는 거죠, 여기서. P가 아니고 순보험료가 아니고 요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P2 앞에서 구했잖아, 이렇게. 순보험료하고 요거만큼 차이가 나요, 그죠? 요걸 집어넣었어. 그런데 여기 순보험료 있네, 그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를 빼면 요 앞에 거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뭐야? 순보험료식 책임 준비금이 되는 거지. 그 뒤에 있는 요 부분만 더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만큼을 빼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익숙한 순보험료식 T 시점에서의 책임 준비금이고 요만큼이 바로 어떻게 돼요? 차감이 된다 이거지. 왜? 일찍 떠나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런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신이 옵션을 행사하는 거는 법적으로 맞아. 그죠? 중간에 해약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는 미리 집행을 했어, 영업사원한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 떠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하나의 페널티. 나중에 이제 일반 이론 가면은 해약 공제에 따른 해약 공제 비용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이제 오래전에 독일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잡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약간 좀 뭐 아까 이제 앞에 얘는 정기납인데 단기납으로 해가지고 N년 만기 보험인데 보험료는 이제 그보다도 작은 기간 H년 납입한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보험료 순보험료 내는 거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단기납 H니까 X 더블 닷 앵글 H만 나와 있겠죠. 그죠? 거기까지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초년도하고 그 이후 보험료 납입 기간.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식처럼 P2와 P1을 이렇게 이제 여기는 N하고 이제 H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경우에 칠메르 책임준비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앞에서 순보험료식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보험료 납입 중간이냐 T 시점이 납입 후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과거법 생각 안 하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노테이션이 H 단기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때는 보험료가 H년까지 납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뒷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하면 앞에 있는 요 부분은 원래 우리가 봤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이고 나머지 요 부분이 이제 일찍 해약함으로써 우리가 이 금액만큼은 차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제 계약자 돈인 건데, 그죠? 근데 이제 보험료 납입 이후에는 이 뒤에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앞에 있는 요 부분만 딱 나오겠죠, 그죠?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어차피 여기에서 이제 그 미래에 지급되는 현금 유출, 보험금에 대한 지급분에 대한 평가니까 그 T라는 시점에서 그렇게 이제 달라진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봤지만은 예를 들어서 처음 K년,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 기간보다도 작어. 그러니까 하나 기간을 더 넣는 거예요. K라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간을 넘으면 순보험료가 평균 순보험료에 일치한다. 그랬을 때 K를 질메르 기간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걸 한번 종신보험의 정기납 보험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질메르 아이디어로 P1 그 다음에 이제 P2야. 그랬을 때 K년도 이후의 보험료, 그죠? 여기 지금 기간 자체가 나중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보험료 납입 기간보다도 작은 기간에 질메르 기간이라 그랬죠. 하나 더 들어와. P3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질메르 기간 K년도 이후의 보험료인데 H년까지겠죠. 그죠? 그 안에 하나 더 들어오는 거야. 그랬을 때 그거를 P3라고 하자.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PX라고 한다는 얘기인데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거 뭐 마찬가지로 P2 그러니까 K 기간까지 P2고 처음에 P1 냈죠. 그죠? 근데 요거 뺀 거는 뭐예요? 그냥 요 괄호에서 마이너스 1 한 거죠. 그죠? 이후에 이제 P2만큼 내니까.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했던 P2 요거는 이제 P2 마이너스 P1이 알파니까 이렇게 알파라는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정의한 P3 요거랑 같다 이거죠. 언제까지? X세에서 K까지. 요렇게 이제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면 한번 그림으로 봅시다. 여기 봐요.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지. 이제는 제1보험연도에 요게 작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제2보험연도, 제3보험연도 쭉 나가면서 이제 N까지 가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K가 질메르 기간을 3이라고 이제 정했을 경우에 그 기간까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1, 2, 3까지 갔죠. 그죠? 그러면 1년도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질메르 기간이 3년이니까 2, 3 기간에는 요만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지나면 똑같아지는 거지. 그죠? 무슨 지 알겠죠? 아까는 초년도에는 부가보험료가 크고 나머지 기간에는 부가보험료가 작았어. 근데 하나를 더 도입해서 보험료 납입 기간 중간에 질메르 기간 K가 들어가면 그 기간까지만 부가보험료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원래 평균 부가보험료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로 더 복잡하게 만든 거죠. 그죠? 근데 내 생각에는 야, 그건 너무 그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왜 요 금액 자체가 알파 크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K라고 하는 질메르 기간에 그런 아이디어를 아마 얻은 것 같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손해보험 쪽에서도 독일에서 좀 영국이 많이 쭉 실무하고 연결해서 앞서가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독일에서 그래도 기여한 게 꽤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막 하다 보면은 그 유명한 이름들이 좀 나와. 그래서 좀 하여튼 기술적으로 그런 천재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이제 요 식으로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P3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기간 이게 K가 있을 때요.
그래서 이제 요 P2라고 하는 게 그 이제 K 기간 그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이제 또 뒤에 거랑 보게 되면은 부가보험료가 원래 평균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거만큼 차이가 또 알파에 의해서 영향받는 거예요. 첫째 연도에 순보험료 P1 크게 따라서 이게 더 복잡하게 이제 이게 주어진 건데 이렇게 알파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 경우에 보자 이거지. 그러면 이때는 기간이 또 T라고 하는 게 그죠? K 질메르 기간 그 전에 그리고 또 K 질메르 기간 이후 여기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이제 보험료 납입 기간이 H가 있고 여기 N 기간이라고 치면 이게 똑같아. 내가 원래 N을 그렇게 써서 근데 K가 여기 이제 아까 예제는 3이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T가 내가 적립금을 구하는 게 여기일 수도 있고 그죠? 여기일 수도 있고 우리 아까는 이제 K라는 거 생각 없이 보험료 납입 기간 중간 보험료 납입 기간 이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K 질매력 기간 몇 년이 요 안에 있으면 그 전에 후에하고 다른다 이거죠. 그때 이제 보험료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K보다도 T가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이제 질매르인데 그때 이제 여기 있는 식을 이용해서 넣어주면은 P2 요건 어떻게 돼요? K 기간까지잖아. 예제선 3년이지만 이게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P3지만 PX하고 같은 거죠. 그때는 요거만큼. 그죠? 왜냐하면 보험료를 지금 내가 납입하는 게 이건 지금 단기 납이 아니네. 우리 이제 H라고 놓게 되면은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또 이제 앞에 거 요거 식에 따라서 이제 모아 보면은 얘는 이제 또 P2 앞에서 했던 거고. 그죠? 요거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넣어가지고 묶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 있는 요거하고 순보험료하고 요만큼 차이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K 기간 내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식에서 여기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식 요걸 이제 정리할 때 이렇게 요 식을 갖다 이용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순보험료 책임 준비금이 되는 거고 요만큼이 빠지게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T가 K보다 커. 그죠? 여기서는 지금 단기납이 아니니까 저기처럼 뭐 H는 저건 제일 복잡한 거고 그냥 H 없이 그냥 N이라고 보자 이거죠. 정기납으로 보면 단기납이 들어가면 또 복잡하겠죠. 근데 이제 그 K보다도 T가 이제 큰 경우에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죠? 여기서는 지금 뭐 단기납임이 뭐니 얘기가 없잖아. 그죠? 자, 요 그림에서 보험료고 뭐고 없어요. 그냥 요거는 이제 예제로 해 가지고 K가 3 그렇게 표시된 거고 뒤에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앞에 거는 지금 그 단기납이 아니라 정기납 케이스인데 얘는 지금 H년 단기납의 경우예요. 그죠? 앞에 거는 지금 그게 없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그린 그림 요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X 플러스 T니까 T 시점에서 내가 그 질매르식 책임 준비금을 구한다는 거는 질매르 기간 이내 거.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앞에 식처럼 여기 K 기간까지는 P2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H 기간까지 순보험료 그걸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순보험료로 해서 표시하고 요 뒤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럼 앞에 거하고 이제 유사하지만 여기가 이제 H로 이렇게 막아지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 여기 있는 거는 순보험료고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빠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T가 K 이후인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책임 준비금이니까 그냥 여기에 이제 보험료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내 생각에는 이 뒤에 있는 거 K 질매르 기간 근데 내한 문제보다는 앞에 있는 문제 있죠. 앞에 그 정도가 만약에 나오면 진짜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천연도 전기식 보면은 그죠? 마치 1년짜리 전기보험처럼 해서 하는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순보험료를 그죠?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비율을 내가 어떻게 사업비를 컴펜세이트 하기 위해서 조정하느냐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질메르식인 거지. 그렇게 해서 기초이론에서 이렇게 이제 질메르식 얘기가 나왔는데 일반 이론에서는 안 나오지. 일반 이론에서는 다른 것만 나와요. 해약환급식이나 뭐 초연도 전기식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내가 다니고 나중에 유학 가기 전에도 그냥 일본에서 하는 식의 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미국적 거를 좀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근데 누구 마음이다? 금감원 마음이다. 그죠? 그거 정해진 거를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제를 요 책을 이제 오창수 교수가 쓰셨을 때 그 책이 나왔던 그 기준 하에서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식으로 보면은 평균 순보험료는 우리가 평균 순보험료식의 책임준비금은 뭐예요? 항상 최초 시점에는 수지상등 원칙으로 하면 0에서 출발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출발을 하는데 이제 요 마이너스 요렇게 시작을 한다 이거지. H년 질메르식. 그래서 그가 평균 순보험료하고 비교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예에서 K가 이제 3일 때 질메르 기간일 때 이제 그때까지 그 전까지 그 전까지는 다른 거죠. 평균 순보험료하고 그러니까 순보험료 휴식 책임준비금하고 질메르하고 달라 그죠. 뭔가 차감하는 게 있잖아. 근데 질메르 기간 이후에는 순보험료 휴식 책임준비금이나 질메르식이나 똑같다. 아까 이제 식에서 봤죠. 뭐 t가 0이면은 뭐 다 우린 0으로 보니까 요거요. 마이너스 알파가 나왔다. 근데 무슨 원칙 때문에 그래? 수지 상등. 그죠? 수지 상등. 앞으로 이제 알파 17이 되면 다 바뀌어. 다 바뀌니까 일단 이거는 정말 한 150년? 150년 정도 역사적으로 정리된 것들이야. 예? 그 이후에 이제 쭉 해온 거고. 근데 아직도 이제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잠깐 이제 요 K율 방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업무를 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K율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 99년도부터는 순보험료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순보험료식을 한다. 왜냐하면은 퍼블릭에 돈을 내가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건 니네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적립금은 그렇게 쌓고 근데 실제적으로 해약환급 시 적립금 어떻게 돼요? 이제 돈이 페이 나갈 때는 또 그렇게 해. 그러니까 감독 당국이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 감독 당국이 힘이 센 게 그것도 일본이 세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행정보험 다니는 사람들이 감독 당국 대응하느라고 일을 못 한다 이런 정도야. 인원도 많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줄여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거기서 정한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재무회계는 IFRS 17 때문에 이제 달라질 거야. 관리회계는 뭐 알아서 뭐 법적으로 해약환급 줘야 되니까 계산을 하지만 재무회계 있죠? 우리 재무제표 만들 때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보험수학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좀 설명을 나중에 이제 해주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거 들어봤죠? 처음에 내가 아까 얘기한 신계약 비용이라고 하는 게 커미션만 있는 거 아니죠? 모두 있어. 지금은 뭐 다 디지털로 된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요거는 내가 다시 쉬고서는 설명해 줄게. 요거 다시 설명해 줄게. 어이씨, 뭐 이런 전화.